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한사입니다. 오늘 Q&A 마지막 시간입니다. 질문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최소한 2달에 한 번이라도 Q&A를 다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 첫 번째 질문은 꼬무리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아주 길고 너무 좋은 내용이라 꼭 댓글 읽어봐 주시고요. 다른 분들이.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기관이든지 간에 전체 투자 규모에서 해외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을 텐데 그래도 환해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왜 하는지 여쭤보셨고 이 환해지를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냐에 대한 질문을 사실은 주신 겁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가 환해지를 해야 되느냐, 특히 단기가 아니고 장기인데 질문 주셨는데요. 전 이 꼬무리님의 말씀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해외 투자를 한다는 것은 물론 이 해외 투자를 원화로 바꾼 가치를 갖는 것도 맞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에 비해서 통화가 더 안정적인 국가의 자산을 좀 배분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비해서 뭔가 주식시장이 조금 더 발달한 것 같은 나라에 돈을 더 넣는 거거든요. 기축통화국이 비기축통화국보다 좋은 거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을 찍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기축통화국의 통화 가치가 비기축통화국보다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원화가 됐든 중국 위안화가 됐든 인도 루피가 됐든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투자를 하시는데 내일 당장 써야 되는 돈이다. 또는 6개월 후에 전세금을 내야 된다. 5개월 후에 잔금을 내야 된다. 이럴 때는 당연히 환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 거기서 달러로 안 받아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화로 환전하는 걸 생각해야 되지만 이게 내가 젊으시고 이러셔서 장기적인 자산 배분 차원에서 미국을 하신 거라면 당연히 해지를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기관들이 이런 거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저는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율이 한때 1,500원 가까이 갔을 때는 저보다 월등히 이 외환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다 각자 분야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연구를 해보셨겠죠. 그래서 이 정도 환율은 진짜 원화 가치가 과매도됐다라고 생각해서 일부를 환해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말로 수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토론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돌려서 이 정도는 정말 과매도야. 그러니까 해지를 해야겠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험사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 규정상 해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해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관하고 달리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단기에 쓸 돈이 아니라면 특히나 달러 투자를 하실 때는 환해지를 안 하시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박정용 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빅테크 실적이 중요한 구간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전처럼 급진적인 상향은 없을 것 같고 기대감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조정이 나올 구간처럼 생각이 들고 부채 한도 협상을 하고 나면 대규모로 국채를 발행하고 그러면 미국채 금리가 올라서 주식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얘기하신 요 부분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시장의 조정을 예상하는 분들의 논리입니다. 저도 이대로 된다고 하면 조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미국채 발행을 1,400 몇억 달러를 하겠다. 이러면서 200조? 300조? 엄청 크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의 전체 부채 규모가 36조 달러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GDP가 30조 달러쯤 돼요. 그러니까 300조라는 돈은 정말 큰 돈이 맞죠.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 경제 규모, 금융시장 규모를 보면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유동성이 말라 있고 모든 은행들이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 채권이 분명히 시장에 큰 부담을 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융 발작, 텐드럼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도 채권 안 사주면서 금리 단기 뜨고 난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보통 주식시장의 조정 요인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연준이 바로 개입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이런 걱정이 왜 저도 이해가 되느냐. 틀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연준이 지금 트럼프나 재무부랑 사이가 나쁜 파월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내년 5월에 임기가 만료인 파월이 그런 식의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개입하지 않을 거다라는 걱정이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특히나 작년에 바이든 때까지는 바이든하고 파월이 너무 친했고 특히 바이든의 재선을 위해서 파월이 주가가 떨어지거나
금리가 너무 뛸 때는 그때그때 개입을 해서 문제를 막아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명백히 트럼프랑 파월 사이가 나쁘니까 연준이 문제가 터지고 개입한다라는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터지기 전에 너무 주식을 팔고 싶은 겁니다. 근데 문제가 터지기 전에 주식을 많이 파는 거는 다시 못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입하자마자 바로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이런 논리를 조금이라도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또 한 번 반복드리지만 7대3을 생각하시면서 현금 비중을 가져가시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보통은 3 아깝다. 안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들고 있다 맞는 것보다는 괜찮거든요. 또는 난 다 팔아야지 빠질 건데 왜 7은 납둬요? 왜냐? 제가 100% 맞추지 않잖아요. 여기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미래 예측이 100% 자신 있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심지어 투자의 엄청난 대가들도 실패를 많이 합니다. 워렌 버핏도 주식을 97년부터 많이 팔기 시작하는데 2년 동안 나스닥 3배 오르는 걸 다 손가락만 빨고 있었습니다.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로 항공주 샀다가 코로나 때 손절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틀리기 때문에 설령 주가가 빠질 것 같더라도 다 팔고 다 사, 이런 거는 어렵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지금 말씀하신 논리가 워낙 탄탄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받아들이시면은 현금 비중을 늘리는 방법으로 리스크를 약간 컨트롤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말랑카오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어차피 AI 캐펙스가 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시면 마이크론 주식을 빅테크 실적 발표 전에 사야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거 개별 주식이라 제가 마이크론이라는 거는 빼고 반도체를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저의 주장은 AI 설비 투자가 상향될 거라는 게 제 주장이잖아요. 7월 1일인가에 리포트를 냈었습니다. 근데 주장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저는 지금까지 애널리스트를 올해 22년째 금융업계에 와 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맞는 확률이 틀릴 확률보다 조금은 높았던 것 같아요. 제가 7대3 이런 게 아니라 5.1대 4.9 이 정도로 조금이라도 더 맞췄던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베팅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 전에 나는 반도체 주식을 사야겠다 또는 조정을 받을 때 사야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 갖고 있는 돈을 다 넣으시면 안 되죠. 왜? 한상희가 틀리면 어떡하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를 사시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확인하셔서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서 4월 달에도 명백히 얘기했어요. AI는 장기 사이클이고 투자를 많이 할 거고 예를 들어 그때 뉴스 제일 많이 나온 게 경기가 나쁘니까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 임차를 줄였다 이런 얘기 막 물어보니까 그런 거 그냥 우리 단기적인 그냥 일상적인 조정이고 장기적으로 AI에 관련된 건 우리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워낙 시장 분위기가 나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그러면 2025년이야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2627은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투자 덜 해도 돼 라고 추정치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도 마소가 됐든 아마존이 됐든 메타가 됐든 간에 우리 저번 분기에 얘기한 것처럼 투자 많이 할 거야 장기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은 증시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저 말이 이제 맞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기본적으로 캐펙스 추정치를 내년 내후년 거를 올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시차를 두고 반도체 실적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갈 때 사면 그건 늦으니까 이 빅테크들의 설비 투자 추정치가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그때 반도체를 많이 사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사는 판단 반도체 충분히 가능한데 대신 너무 많이 사셔서 틀릴 수 있는 리스크를 다 지진 마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하시는지는 당연히 투자하는 분들의 자유이긴 한데 종목 선정에 완벽하게 자신이 없으시면 그냥 일반적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ETF 좋은 거 많으니까요. 그걸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저도 항상 기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주가가 상승하면 하이닉스 주가에 긍정적인가요? 하이닉스에는 악영향을 줄 여지가 있을까요? 엔비디아 HBM4의 하이닉스 점유율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건데요. 제가 이걸 하이닉스에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국내 반도체랑 그냥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마이크론 주가가 상승하면 일반적으로는 미국에서 메모리를 하는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메모리 업황을 나쁘게 보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마이크론은 메모리 기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이크론 주가가 오르면 우리나라는 메모리가 워낙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오르면 그걸 따라서 또 마이크론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게 선후 관계인지 알 수 없다. 왜? 그래도 삼성전자가 뭐 많이 못한다고 해도 여전히 1, 2등을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잡고 있고 마이크론은 3등이기 때문에 원래는 미국의 일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이 메모리만큼은 한국의 일이 미국에 영향을 미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질문은 반대도 가능하고 원래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오르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오를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반도체가 오르면 마이크론이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HBM 수율이 마이크론이 증가한 것으로 나오면 우리나라 반도체 악영향이 있느냐 HBM에 이게 되게 애매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마이크론이 수율이 늘었다. 우리 마켓쉐어가 늘었다라고 주장하는 건 사실 그들의 주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거 약간 사대주의에 저도 이제 회사에 8년 9개월이나 있었지만 회사 이름을 달고 나오면 누가 썼는지도 보지 않고 무조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저도 애널리스트 해봤지만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다만 그거를 조금 더 검토하는 사람이 많고 우리나라 리포트보다 좀 더 리뷰 기간이 길고 그리고 눈치 안 보고 셀도 쓰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더 명확해서 그런 거지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저는 그건 명확하게 느꼈어요. 8년 9개월을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떤 발표를 했다고 해서 그걸 무작정 믿는 거는 꼭 맞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외국 사람들이 하는 그 산업의 비율, 마켓 쉐어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맞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전 세계 1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마이크론이 얘기하는 걸 들으시고 물론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이걸 곧바로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입해서 어떻게 될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크론 얘기도 들어보고 SK하이닉스 실적도 들어보고 삼성전자도 들어보고 뭐 이거에 관련된 소부장 기업도 있잖아요.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저는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엔비디아의 하이닉스 점유율. 이거 저도 뭐 알 수가 없는데요. 뭐 이런 거죠. 그냥 엔비디아의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가 HBM3E가 아닌 뭐 12단 더 좋은 거를 납품한다는 뉴스가 엔비디아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은 SK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그게 많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시고 대신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가 납품한다는 얘기를 너무 듣기보다는 엔비디아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 뭔가 다각화를 했고 HBM도 여러 군데서 받는다. 특히나 싼 GPU가 아니라 좀 비싼 GPU에도 다른 데 걸 쓴다라는 게 엔비디아 발로 나오게 되면 이거는 이제 당연히 점유율이 떨어지는 뉴스를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이 빅테크들의 AI 투자가 늘어나는 거고 그게 늘어나는 걸 받아들이신다면 제 주장을 받아들이신다면 결국은 GPU를 써야 되고 물론 이제 브로드컴이나 ASIC 기업들의 TPU 뭐 이런 것도 쓰긴 합니다. 커스텀 반도체를.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의 반도체를 써야 되고 그럼 그런 반도체가 쓰이게 되면 거기에 메모리가 HBM이든 뭐든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그래서 시장이 커진다라는 큰 그림 하에서 이 밑에서 누가 점유율을 가져가느냐의 싸움인 건데 만약에 시장의 증가가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약간 과소평가돼 있다면 주식시장에서 그러면 점유율이 떨어져도 괜찮은 거죠. 반면에 제가 틀려서 시장이 늘어나는 속도가 그냥 시장 기대치밖에 안 되고 더 이상 막 확대되지 않는다. 이러면 점유율 뺏기는 게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거를 받아들이시는 게 저는 가장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이 좋아서 제가 좀 이건 길게 말씀드렸고 마지막 질문이 또 세븐올데이 뮤직님께서 달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워렌 버핏의 주주서한테 책 소개한 거에 질문 하나 달린 건데 결국은 워렌 버핏 철학을 존중하니까 비주를 사게 됐다는 거죠. 비주가 이제 그 단가가 작은 주식입니다. 근데 올해 주가 흐름이 S&P 500과 다르게 별로 안 오른다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이게 뭐 버핏 은퇴냐 이런 건데 전 이런 거 같습니다. 워렌 버핏의 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주가를 한번 그려보면 항상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2021년에 장이 엄청나게 오를 때 워렌 버핏의 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는 매우 시장보다 수익률이 안 좋았습니다. 그랬다가
22년에 장이 막 박살날 때 또 버핏이 지켜요. 그래서 21년에 캐시 우드가 정말 최고의 매니저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아 이제 워렌 버핏 한물 갔다란 말이 나오다가 또 22년에 주가가 급락하고 워렌 버핏이 버틸 때는 그래도 버핏이 이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벅셔 해서웨이를 사셔가지고 워렌 버핏이 하는 방법을 나는 복제하고 싶다. 사실 이걸 사면 복제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장기 수익률을 보시고 가져가시는 게 사실은 맞는 겁니다. 다만 이 벅셔 해서웨이 투자할 때는 고려하셔야 되는 건 벅셔 해서웨이는 배당을 주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워렌 버핏의 철학에 따르면 배당으로 주는 것보다는 특정 가격이 되면 자사주를 사주는 게 좋고 떨어졌을 때도 당연히 주가 낮을 때 그리고 만약에 벅셔 해서웨이 주식을 통해서 생활하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벅셔 해서웨이가 목표로 하는 수익률이 있잖아요. 그럼 그 수익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렇게 올라간다고 치면 필요한 생활비를 배당 대신에 갖고 있는 주식을 일부 팔아서 쓰면 된다. 왜? 팔아도 주가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원금이 지켜지면 배당하고 똑같지 않냐라는 게 버핏이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걸 생각하시면 좋고 후임자에 대한 평판이나 기대치는 뭐 특별히 나온 건 없지만 당연히 버핏, 먼건 돌아가셨고요. 이 두 사람에 비해서는 사람들이 걱정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벅셔 해서웨이라는 회사가 엄청 커졌고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그동안 체화된 뭔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분에 대해서도 버핏이 고른 게 맞을 텐데 그럼 버핏의 철학을 계승한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거겠죠. 그래서 이분 뭐 평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올해 벅셔 해서웨이 주가가 S&P보다 뭐 약하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 그냥 벅셔 해서웨이의 철학을 내가 공유하는 포트 정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번에 걸쳐서 거의 한 20분 가까이씩 지금 Q&A를 했는데 질문이 되게 좋은 게 많고 저도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셔가지고 저도 항상 이걸 받으면 그래도 한 2-3시간 동안 열심히 보거든요. 저한테도 공부가 많이 되고 보시는 분들도 이게 공부가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상 나가면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꼭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